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시행되었던 즉 32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 1번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의 광물이죠.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죠. 국유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권리금을 말하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입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죠.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죠. 지목이 양어자인 토지입니다. 토건, 입간공이 중개대상물인데 토지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네요. 5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대토권이죠.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이고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그렇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장포 7, 10일이에요. 장포 7, 10일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네, 장포 7, 10일이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 차관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아니죠.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아니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해서 옳은 것은 기역하고 니은이죠. 기역하고 니은이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3번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소의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시탁 약정을 맺었다. 명시탁과 관계된 내용이네요.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럼 갑소유 X토지, 갑소유니까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네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병이 이제 수탁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을과 병은 명시탁 약정을 맺었으니까 여기서는 병이 수탁자가 될 거고요. 을이 신탁자가 되겠네. 자, 맞춰줬다. 그 결론적으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안 하고 이제 병이라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 보니까 3명이 나오죠. 예강에 3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중간 생략형 명시탁이라는 거네요. 중간 생략형 명시탁이다. 자,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 매수라는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중간 생략형 명시탁이니까 그림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중간 생략형 명시탁 그림 기억합니다. 신수 3번, 신수 3. 한번 그려볼까요? 신수 3. 그리고 여기 매도인 이렇게. 요거는 명시탁의 약정은 3가지가 있죠. 이중위 그랬어요. 이중위. 그 중에서 중간 생략형 명시탁입니다. 중간 생략형 명시탁. 다른 말로 3자간 명시탁이에요. 자, 여기서 매도인이 지금 보니까, 매도인이 갑이죠. 매도인 갑.
매도인이 갑이고 신탁자가 을이고요. 수탁자가 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자와 수탁자. 그러면 을은 매수인 겸 신탁자죠. 그래서 그리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탁 약정을 맺은 거예요. 이거 다 그림 외우고 있다고 했어요. 을과 병 사이의 명시탁 약정은 항상 무효.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 그래서 소유권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한번 봅시다, 지문을. 자, 갑이 병 명의로, 갑이 매도인이 병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도 아니죠. 소유권 이전 무효라고 되어 있네요. 무효입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을은 여기 신탁자는 병을 상대로, 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권 행사했다.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소유권이 여기 있으니까 소유권이 그러니까 갑과 매도인과 매순세의 매매계약 자체는 이건 유효하죠. 이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을 대해서 소유권 이전, 여기 무효니까 말소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이행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지금 병까지만 넘어갔다 그랬지 제3자에게 넘겼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고요. 을은 여기 신탁자는 갑을 대회에서 매도인 갑을 대회에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무효니까 요거 무효니까 말소 청구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해서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옳은 것을 모두 찾으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디귿이네요. 디귿이고 3번입니다. 4번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렇죠? 분묘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답사해야 되죠? 네, 현장 답사해서 분묘 형태를 보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이것이 판례 내용이고요.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그 분묘 연상협약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내용이고요.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은 다 기출문제 내용을 쭉 낸 거예요. 그리고 새로 바뀐 판례 내용을 하나 추가해서 넣었네요. 5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철거 특약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분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가 개정됐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중개보조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개공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 중에서 소연, 성명, 소재지, 연락처, 명칭,
소연 성명, 소연 성명을 갖다가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시하고 광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연 성명 명칭입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완벽하게 잘못됐고 해서 틀린 얘기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광고, 부당광고, 거짓광고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과장 광고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과장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의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서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었죠. 정답은 1번이고요.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결국 다툼이 승판에 따른다. 자, 그럼 집합건물법이 나왔어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은 1차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이제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 2차를 같이 동차 공부하는 분들은 집합건물법을 갖다가 공부하니까 수월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지역이 많이 좀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집합건물법 전문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이 법령 실무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냈어요. 보니까 어쨌든 조금 출제 범위를 조금 벗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무에 해당한다고 하면 당연히 실무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쨌든 수험생으로서 맞춰야 되는데 그냥 1차 때 공부했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서 맞췄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 부분으로 따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집합건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내용 그대로고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수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집합건물에 있는 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일차적인 있게 처분해야 된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조문 내용 그대로 내용이고요. 4번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아니죠.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고요.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니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이 조문 내용입니다. 집합 10조에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러면 실무 내용에 집합건물법도 2차에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생겼어요. 이 출제위원이 계속 출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좀 어쨌든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종료된 날부터 종열이죠. 종열,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종열, 보전 종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종열, 열흘 이내에 신고됩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에서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이고요. 중개보존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거래를 고행한 행위로 본다. 업무상이 중요한 거고 본다가 중요하다고 연습 많이 했었던 거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질문인데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요. 직무교육 여부, 교육하고 결격사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직무교육. 중개보존이니까. 직무교육.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신고하고 나서 이제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 직무교육을 등록관청에서는 직무교육 수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직무교육은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리 교육을 받아야지 이제 고용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서는 직무교육을 받았는가 또는 결격사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5번 중개보존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협회 통보사항 등, 휴, 분, 사고행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등유부상 이거 고용에 관한 고용신고, 고용 종료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협회에다가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질문은 4번이고요.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 명칭 및 등록증 등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자, 게시할 사항이 뭐냐 그러면 등자의 보수를 게시한다 그래서 등자의 보수. 등자가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를 게시해라. 등자의 보수를 게시해라. 등자의 보수를. 그리고 분사무소는 등자의 보수가 아니고 분자의 보수를 게시한다라고 연습 많이 했었던 거네요. 분자의 보수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합니다.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원본 게시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훔쳐가니까 이건 훔쳐가지 않는가를 잘 주의 있게 관찰해야 된다 그랬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의 벌금을 친다. 아니란 단어가 나오고 유사한 말이 나오면 무조건 1, 2천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니란 말이 나오면 1, 2천입니다. 아니란 말이 나오면 1, 2천. 3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 간판 설치죠.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실명제.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특정 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자, 비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은 이건 결격사유자예요. 그렇지만 비특정 후견은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결격사유자가 아니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할 수 있다.
금고상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자예요. 결격사유자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결격사유니까 등록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으니까 니은이네요. 2번이네요.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인 개공의 업무 범위는 뭐 매년 나온 거죠. 단 법령 기준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의 임대 관리할 수 있고요. 주택의 임대 관리할 수 있고요. (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상담할 수 있고요.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 대행 아니죠. 공제 업무 대행이 아니고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잘못됐고요.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이죠.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에 알선할 수 있고요. 5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 알선, 소개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할 사항과 전속 중개 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종목에 공개해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은 이건 아주 오래전에 출제위원이 출제했던 내용인데요. 그 기출문제를 그분은 이제 이미 출제위원으로 빠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를 좀 보고 이렇게 좀 변형해서 내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냈던 기출문제인데 갑자기 또 새롭게 또 튀어나왔어요. 조금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다 정리해봤으니까. 확인 설명할 사항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기내 상태가 엉망이라서 돌아오는 입환권을 공거수조에게 주어버렸다. 이게 확인 설명할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정보공개할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해서 정보공개예요. 전속비행기 기내 상태가 역시 엉망이라서 돌아오는 입환권을 공거지에게 주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달라요. 수수료 조세 관한 사항 공시지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건 앞에 것까지는 외우지 않았고, 요, 뒤에 것만 외웠었죠? 확인 설명의 특이한 사항, 설수조라고 기억했고요. 설수조. 전지현 기억나시나요? 네, 전지현 이렇게 외웠어요. 전지까지인데, 전지현이라는 뭐 영화배우 이름을 빌려가지고 외웠어요. 설수조 전지현입니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한 사항의 특이한 사항이고, 그리고 공시지가는 전속중을 채워서 정보 공개할 사항의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앞에 부분은 이제 공통적 사항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공법상 거래 규정한 사항, 이겁니다. 공법상 거래 규정한 사항, 공짜. 공통적 사항이고, 벽면 및 도배 상태가 내외벽 상태입니다. 내외벽 상태예요. 내외벽 상태도 공통적 사항이에요. 일조수범 같은 환경 조건이에요. 환경 조건도 공통적 사항이에요. 취득시 부담은 조세 조건, 조세의 종류에서 이름 설수조지요. 이거는 설수조. 확인 설명할 사항의 특이한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이 정보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게 과거 출제인이 냈던 거라서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았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마지막에 정리합시다 해서 한번 이렇게 설수조 전지현 외우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왔네요.
기억이 나시는 분은 뭐 맞췄을 것 같고 좀 반복하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은 좀 의외성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자, 공통적 사항인 것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네요. 자, 12번. 매수정 대리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이 매수정 대리인 위임인 을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정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르고 단 위임에 관한 특별한 정함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위 2등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초과하는 때에만 갑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할 수 있는 것, 매수 신청 대리인 손에 차돌박이와 우포가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웠었죠. 매수 신청 대리인 손에 차돌박이와 우포가 보입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갑은 을을 대리해서 입찰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입찰표 작성 보입니다. 이거 입찰표 작성할 수 있다. 갑의 입찰로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나 차순위 매수 신고는 되지 않은 경우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 신청의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번. 을의 갑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다르고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이죠. 대금 지급 기한. 이것도 뭐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거. 대금 지급 기한이. 여기 잘못했죠? 5번 갑은 기일 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 기일에 매수정 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장소 또는 집행을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공이라든지 중개 보증하여금 대신 갔다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13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을 한 거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원래 이제 그 문서를 갖다가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면제된다라고 되니까 전자거래계에 관계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자거래 서류라는 것은 거래액이 중개가 완성될 때 작성하는 거죠.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이에요.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는 당연히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고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죠. 이걸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다만 전자문서로 전자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많이 우리가 연습했던 거래요. 확인설명서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증서는 중개 완성 시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요. 고용신고서도 중개 완성 시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거래계약서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5년, 이거는 3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의무 면제가 된다. 전자거래계약을 한 경우는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명시되는 것은 기억하고 리을이네요. 기억, 리을 2번이네요. 13번,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거래정보사업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틀려주세요라고 내는 거예요. 출제인들이 이제 다 만점 받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좀 틀려주세요라고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식이 한 28개 서식이 있어요. 28호 서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28개 서식을 다 볼 거냐? 그럼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틀려주시면 돼요. 이런 걸 맞추겠다고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그냥 쭉 보고 부담 없이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거래정보사업 지정 신청서 서식 같은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만 대장 같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제 지정 신청하면 대장 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할 내용이 아니니까 사실 이런 걸 물어볼 내용은 아닌데 틀려달라고 낸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틀려주시고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지정 대장했으니까 지정 번호하고 지정이 언제 됐다. 이런 거는 이제 나오겠죠. 지정이 언제 돼야지 뭐 승인을 3월 내에 받아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지정이 이런 것들은 뭐 들어갈 것 같고요. 찍는 겁니다. 이런 건요. 대충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받은 사람의 상호라든지 명칭이 뭐고 대표자 성명이 뭐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대장이니까. 그리고 주된 컴퓨터 설비 내용, 주된 컴퓨터 서버라는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기사 한 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그 자격 보유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대장에 이제 기재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번호는 이건 아닌데요. 이거 정답은 5번인데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러니까 지정을 신청할 때는 부가통신사업자 서류 증명서류가 신고했음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했음을 필요한 서류 첨부서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 서류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에는 이거는 이미 빠졌죠. 이제 그다음 지정을 받고 나서 지정 대장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정 신청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지정 대장에는 기재사항이 아닌데요.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는 거고요. 대충 찍는 겁니다. 이런 건요.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 완성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이죠. 거래계약 체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과 틀립니다. 그럼 뭘 설명하는가 우리 다 기억했었죠. 보공공기금을 설명한다. 보공공기금을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배되죠. 보증보험회사, 협회공제사업자, 공탁기관. 그리고 그 소재지 설명해야 돼요. 소재지. 그리고 보장기간, 나는 몇 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 보장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공공기금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니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비재산적 손해, 많이 하는 거죠.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손해죠.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 그러죠. 위자료.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민법 불법인 책임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출문제는 많이 나왔던 거고 체크는 많이 했던 거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이 있는 그대로고요. 무과실 책임이다 그랬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증 설정을 해야 하지만 보장 금액의 상한은 없다. 1억 이상이니까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3억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5번 지역노동조합 특수법인 지역노동조합. 지역노동조합이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장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 보장 금액과 다르다. 그렇죠? 지역농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개공들은 법인인 개공은 2억 원 이상. 법인인 개공은 2억. 개인인 개공은 즉 공인중개사 공공, 부칙사의 개공은 1억 원 이상. 다르죠? 여기 1천만 원이고 2억이니까 서로 다르다. 그러네요.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입니다. 내외 요거 잘 봐야죠. 내로입니다. 보통 외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 이전할 때 2열 한 날입니다. 2열 사후 신고입니다. 2열 사후 신고 맞고요.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는 아니죠. 동일관할구역 안에서 이제 이전한 경우에는 사무소가 바뀐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무소 기재사항을 바꿔가지고 기존의 등록증을 변경사항을 적어가지고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청구서는 등사예요. 등사. 등록증 원본이죠. 등록증 벽에 계시던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입니다. 등록증 제출해야 됩니다. 리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틀린 걸 찾는 거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 요거네. 니은 디귿 지금 맞는 거고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네. 자, 그다음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비 휴업 및 재개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등록을 신고된다. 아니죠. 3개월 휴업이 아니고 3개월을 초과하는 많이 하는 거죠. 초과하는 휴업할 때 신고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원래는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6개월 초과해서 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가 많이 기억했죠. 요의 취 공모 기타 이렇게 돼서 자 요양 입영 취약 한한당, 요거 잡으면 돼요. 한한당 아니죠. 공모도 포함되죠. 요, 이, 취, 공모도 포함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이 첨부된다? 아니죠. 휴업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첨부했었기 때문에 변경신고는 연장신고한다 그랬죠. 연장신고, 변경신고할 때는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첨부할 등록증이 없습니다.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과거 기출문제도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죠. 4번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는 달리 전자문서에 신고를 할 수 없다. 아니죠. 재개신고하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쓰면 달리가 아니에요. 둘 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예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방문신고만 해야 되고 재개와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워낙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질문이고요.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기출문제 지금 그대로였던 거고요. 해서 지금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옳은 거니까 5번이네요.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치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사유. 간판 철거 사유는 우리가 워낙 많이 했던 거죠. 이입배취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입배취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입회취 등록 취소한 경우,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사유를 모두 고른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죠.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니죠. 객관적 판단이죠. 개업공인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의사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 행위 판단입니다. 옳은 걸 찾는 거네요. 2번 임대차 계약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 이행행위에 관여한 거예요. 관여함으로써
계약서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거네. 오른편 이거. 이건 이제 밀접설 그리죠. 원래 중개행위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때 중개가 완성되면 이제 중개행위가 끝나는 거예요. 중개 실무가. 근데 그 이후에 이행행위 과정은 원래 중개업자가 관여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그 이행행위에 중개업자가 관여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행위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중개행위에 포함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이 판례예요. 밀접설, 외형설 이렇게 부릅니다. 뭐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를 판례 내용을 낸 겁니다. 3번 소속공인 중에서는 자기중개사무소 개설 등 시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정할 수 없다죠.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거고요.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왜냐하면 이중 소속 때문이다. 4번 개업공인 중에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고 또 오늘 기출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요. 5번 개업공인 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게 된다. 표준서식이 자체가 없어요.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요. 2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토지거래, 부동산거래 신고하게 된 이 내용을 여러 가지를 쭉 복합적으로 낸 거예요. 굉장히 조금 기존의 형식을 좀 벗어나서 낸 건데 그것도 좀 근데 침착하게 체크를 하면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는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그 암기상을 찾아내서 맞춘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난이도는 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100분의 30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토지거래에서 2년이 100분의 30이고 워낙 중요하다고 많이 기억했죠. 토지가 100분의 30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그랬어요. 외국인이 부정한 범보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외국인 그러면 계외보호죠. 계외보호. 다 외우고 있습니다. 계외보호. 60, 66, 사전. 외운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300과 100과 100과 2000이에요. 요거예요.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비율도 아니고 토지 가격이 아니고 그냥 2년 이하 징역형 2천만 원 벌금이니까 요거네요. 쉽게 그냥 빠른 시간에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외운 걸 이렇게 쭉 유추해보면 뭐 이렇게 뭐 시간만 좀 있었으면 찾아봤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뭐 토지거래계약 허가이고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입니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개별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똑같습니다. 개별 토지 가격, 개별 공시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의 벌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그 실제를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 거짓 신고는 오취과 기억나시나요? 오취과. 오취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취과. 오취과입니다.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외웠어요. 오취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오취과예요. 오취과. 그러니까 취득가액이란 말 나왔죠?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를 체결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예요. 역시 거짓 신고입니다. 오취과예요.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의 같은. 이것도 취득가액. 토지 가격입니다. 요거는 2,2천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